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급TV 조현일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일단은 마이크 브라운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정말 갑작스럽게 해임됐었는데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라도 한번 이 브라운 감독의 해임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임의 타이밍 자체가 좀 회개망측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좀 상할 법하고,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를 떠나보내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선 기자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언론과 미디어 인터뷰하고, 그리고 LA 레이커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구단 관계자가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상도덕이 없지 않나요? 차라리 그 전에 기자들이랑 만나기 전이나 아니면 뭐 팀 연습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됐을 텐데 끝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다가 곧바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당신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세크라멘토 킹스 코치가 아닙니다. 감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세크라멘토 깝깝합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일 처리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단은 마이크 브라운 감독 2022-23 시즌을 앞두고 세크라멘토 킹스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시즌에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죠. 무려 3번 시드였습니다.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즌 끝나고 올해 감독상을 수상합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세크라멘토에 굉장히 긴 플레이오프 가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임 첫 해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올해 감독상을 받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3-24 시즌 11월에 감독 통산 400승을 달성합니다. 맨 처음에 클리블랜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레이커스 거쳤다가 또 잠깐 클리블랜드 갔다가 그리고 세크라멘토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400승이나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3-24 시즌 아쉽게도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옵시즌에 세크라멘토와 3년 30밀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이 연장 계약을 맺었을 때 또 디에런 팍스를 비롯한 세크라멘토의 주요 선수들이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더마 드로잔 데려왔죠. 그 다음에 놓칠 것으로 보였던 말릭 몽크와도 연장 계약 맺었죠.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말론 감독과도 3년 30밀. 3년 30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약간은 진통은 있었어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당연히 높은 연봉을 원했고, 그리고 비백 구단주는 감독에게 연신밀을 주기는 싫어했습니다만 어쨌든 3년 30밀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하지만 24-25 시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 바로 세크라멘토였어요. 31경기 13승 18패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3승 18패라면 해고할 수 있죠. 해고할 수 있는데 그 해고의 타이밍,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디에런 팍스와의 좀 묘한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한 시즌 반 전에 올해 감독상을 받은 인물인데 굉장히 씁쓸하게 잘린 셈이 됐죠. 자, 감독과 코치 경험은 뭐 굉장히 풍부합니다. 97-98 시즌 워싱턴 위저즈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코치는 워싱턴 위저즈에서 시작을 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그리고 2003년에 우승을 달성하죠.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거칩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16년부터 22년까지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재임을 하게 되죠. 그렉 포포비치의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솥밥 먹으면서 또 포포비치 감독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애제자이기도 하고, 이후에 인디애나를 거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까지 굉장히 뭐 긴 시간 코치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2003년, 그 다음에 2005년, 그리고 나서 클리블랜드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레이커스 감독으로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2005년부터 16년까지는 왜 어시스턴트 코치 경력이 없었냐면 이때는 풀타임 헤드 코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감독 경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2005년부터 2010년, 13년과 14시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6시즌 동안 305승 187패, 승률 62%. 이 감독도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클리블랜드나 애크론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같은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향과도 같은 클리블랜드에서 승수의 뭐 한 75% 정도를 달성을 했죠.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2007년에 팀을 플레이오프 진출 또 파이널 진출까지 이끌었습니다만 우승은 없었습니다. 42승 29패, 승률 59.2%. 자,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두 시즌 정도 71경기였는데 42승 29패,
사실은 뭐 거의 한 시즌에 다름없었죠. 승률 59.2%. 자, 플레이오프에서도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긴 코치 생활을 또 마무리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3번의 우승을 달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같은 퍼시픽 디비전인 세크라멘토 킹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죠. 그리고 나서 세크라멘토로 떠나게 됩니다. 새 시즌 196경기 107승 89패, 승률이 54.6%. 플레이오프는 첫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서 1라운드에서 2승을 먼저 따냈지만 졌습니다. 3승 4패. 자, 여러모로 뭐 놓고 보면 플레이오프 성과는 좀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또 호흡이 긴 이런 정규 시즌에서는 팀을 매니지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뭐 언론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또 뭐 카리스마, 또 지장으로서의 면모,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시간 세크라멘토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격 경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자, 워리어스 시절이 굉장히 그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브라운 감독은 2016 시즌부터 22년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스티브 커 감독을 보좌했습니다. 6년 동안 세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2022-23 시즌 앞두고 세크라멘토 킹스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당시에 워리어스 팬들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었죠. 왜냐하면 스티브 커 감독의 왼팔이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지도력도 선보였고, 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뭐 드레먼드 그린, 각자 개성 강한 이 스타들을 상당히 잘 조련했습니다. 특유의 이런 온화한 부드러운 리더십, 그리고 또 브라운 감독이 스티브 커 감독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보좌를 했었죠. 자, 워리어스 코치 시절의 팀 성적을 보면 정규 시즌 465경기 289승 176패, 승률이 62.1%였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딱 82경기였는데 62승 20패, 승률 75.6%.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 코치는 2017년, 그리고 2018년, 2022년 3번이나 우승 반지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랬던 감독이 결국에는 세크라멘토와 연장 계약 맺자마자 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업군에 있는 다른 NBA 감독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또 뭐 일정 부분 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JB 비커스테프 감독,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신인 감독이죠. 세크라멘토 일처리 방식은 정말 형편없다. 브라운은 헌신하는 감독이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말 모슬리 올랜도 매직 감독 역시도 아주 젊은 지도자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게임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 말론 감독, 세크라멘토 킹스의 감독이기도 했죠.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어이없이 내보낸 명장 가운데 하나인데, 팀이 이기면 팍스, 사보니스가 주목을 받고, 팀이 패하면 브라운 감독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 팀은 품격도 배짱도 없다. 그게 내가 할 말이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죠. 본인도 세크라멘토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 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조지 칼 전 감독도 그냥 같은 구단주, 그 다음에 같은 일처리 방식, 그냥 same old story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이번 경질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도 그렇고요. 그리고 디에런 팍스와 마이크 브라운 감독 간에 묘한 긴장감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 나왔었는데, 물론 디에런 팍스와 디에런 팍스의 부인은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경질에 뭐 압력을 불어넣거나 외부의 손, 외부의 그런 힘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일단 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라? 우리 팀 최고의 스타인 디에런 팍스와 지금 사이가 좀 별로야? 그래? 감독 잘라야지. 저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가 지금 에이전트 통해서 계속 트레이드 루머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디에런 팍스의 에이전트가 구단 수뇌부와 시즌 도중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래봤자 에이전트인데, 구단 수뇌부와 중간에 만나서 또 미팅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브라운 감독이 잘리게 됐는데, 참 뭐 어떻게 보면 씁쓸합니다.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최근 들어서 디에런 팍스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거든요. 야, 디에런 팍스 너의 잘못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상황,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디에런 팍스의 수비 장면, 이런 부분들을 일갈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잘렸기 때문에, 자, 물론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팀의 이런 선택은 디에런 팍스,
우리는 너를 그만큼 믿어. 지금 너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팀은 못 이기고 있지만 우리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게. 감독도 자르고 네가 원하는 것들 다 해줄게 라는 약간 달래기용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감독들도 이례적으로 마이크 브라운 감독, 사실 남의 팀 감독에 대한 뭐 왈가왈부는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미디어들도 감독들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커스테프 감독이라든지 말론 감독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좀 불합리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어런 팍스의 인터뷰가 사실 기름을 부었었는데요. 자, 팍스의 인터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해고 소식에 놀랐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감독 경질을 놓고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이건 기자가 먼저 물어봤어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해고됐는데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죄책감이나 혹은 압박감을 느끼냐 하니까 디에런 팍스가 나는 이번 사안을 놓고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우리가 지닌 직업의 본질이다. 올여름에 브라운 감독이 팀과 연장 계약에 합의하면서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족을 붙입니다. 구단이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여전히 브라운 감독은 돈을 받고 있다. NBA 선수나 지도자의 장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약은 보장되며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브라운 감독이 무슨 뭐 돈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브라운 감독도 본인이 1997년부터 NBA판에 있었는데 물론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저런 이야기는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냥 뭐 인터뷰의 정석이라면 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앞날의 행운을 빌고 다음에 또 NBA 지도자로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연장 계약 맺고 잘렸으니까 돈 받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빈축을 샀었습니다. 저는 이제 디어런 팍스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좀 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좀 리더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디어런 팍스 정도의 실력과 또 원클럽맨이라면 조금 더 입을 열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내가 약간은 목소리를 내는 리더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긴 해요. 그것도 브라운 감독이 사실 굉장히 불만이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디에런 팍스는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히려 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선수가 마지막에 저런 인터뷰를 했다? 이거는 사실 브라운 감독에 대한 존중이 너무 결여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브라운 감독과 디에런 팍스의 사이가 좋지 않았구나. 결국에 구단은 이 부분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시즌 도중에 얘 에이전트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고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했구나.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그래서 제가 들어본 인터뷰 가운데 가장 괴상한 인터뷰였어요.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에게 상당히 좀 실망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확 깨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디에런 팍스랑 이렇게 막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데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고 맞춤법 다 틀린 느낌? 진짜 대화 별로 안 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저런 인터뷰는 안 한만 못하다. 왜 저런 인터뷰를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의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첫 시즌에 보여줬던 게 워낙 임팩트가 셌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이렇게 점진적인 우하향을 그린 건 아쉽지만 브라운 감독이 생각보다 젊어요. 70년생입니다. 그리고 한창의 나이이고, 그 다음에 또 본인도 그래요. 뭐 디에런 팍스의 말대로 지금 본인은 3년 30일 금액을 또 지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뭐 구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의 철학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팀을 고르지 않을까 싶고, 저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2025년 안에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다에 저의 새끼 손톱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이크 브라운 감독 아쉽게 됐지만 또 세크라멘토 2년은 악연으로 끝나게 됐지만 멋지게 조만간 NBA 코트를 또 활보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저도 그 무한 여객기 사고 소식을 듣고 참 뉴스를 보는 것조차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애도의 뜻을 또 함께 표하고 싶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